처음에 아프로디테가 에로스를 불러서 푸시케가 못생긴 괴물과 눈이 맞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했죠? 에로스는 명에 따라 푸시케가 잠들었을 때 화살을 들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정말 듣던 대로 자기 엄마 아프로디테보다 더 이쁜 거예요. 그래서 그만 첫눈에 홀딱 반해 멍하니 쳐다보다가 실수로 자기 화살에 찔려서 그 즉시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. 다른 버전에서는 에로스가 일부러 푸시케를 차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화살에 찔렸다고도 합니다. 어쨌든 그래서 절벽에 버려져 있던 푸시케를 엄마 몰래 여기까지 데려와서 부부처럼 산 겁니다. 그러나 신과 인간이 만나는 것은 금기였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만 만나왔던 것인데 푸시케가 산통 다 깨버린 거죠. 내가 딱 한 가지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지키다니 이제 우린 끝이야. 크게 실망한 에로스는 창밖으로 호련히 사라져 버립니다. 언니들의 꿰매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 남편을 잃어버린 푸시케는 에로스를 찾아 온 세상을 헤맵니다. 정처 없이 헤매다가 아프로디테 신전까지 찾아가게 되었는데 아프로디테가 나타나서 말합니다. 너 그렇게 네 남편 만나는 게 소원이면 내가 3가지 숙제를 줄 테니까 그걸 다 해놔. 그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. 수천 년 전 그리스에서도 고부간 갈등은 지금과 다름없네요. 첫 번째 숙제는 온갖 씨앗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데서 종류별로 씨앗을 모아놓는 일이었습니다. 하루 만에. 이거 뭐 거의 포기하라는 거죠.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개미 군단이 나타나더니 알아서 지들이 숙제를 대신 해줍니다. 이쁜 여자는 복도 많은 건가요? 그러자 이번에는 두 번째 숙제가 주어지는데 황금 양들에게서 황금털을 뽑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. 근데 이 양들이 좀 사이코패스라서 사람만 보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어요. 양치고는 참 보기 드문 양이죠. 그래서 또 낙담하고 있는데 강의 신이 호련히 나타나 방법을 알려줍니다. 황금 양들이 등이 가려우면 나뭇가지에 등을 대고 비벼대는데 나중에 그걸 하나하나 모으면 된다는 겁니다. 두 번째 숙제까지 거뜬히 해내자 화가 잔뜩 난 아프로디테는 진짜 어려운 세 번째 숙제를 내는데 저승에 가서 페르세포네를 만나 아름다움의 비밀이 담겨있는 상자를 얻어오라는 겁니다. 저승을 다녀오라는 거는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? 게다가 저승에 가려면 그 무시무시한 문지기 개 케베로스와 맞닥뜨려야 합니다. 그러나 뒤에서 지켜보던 에로스의 은밀한 도움으로 푸시케는 결국 페르세포네를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. 페르세포네는 아름다움의 비밀이 담겨있는 상자를 건네주면서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전달할 때까지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. 아니 그럼 그냥 자물쇠에 걸어서 주던가 꼭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어요.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죠. 푸시케도 역시 그걸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. 아프로디테 신전에 다다르기 직전 아름다움의 비밀이 무엇일지 궁금해 미쳐버릴 것 같았던 푸시케는 그만 상자를 열어보는데 그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? 여기까지만 하고 끊어버리면 그나마 몇 안 되는 구독자분들이 다 구독 취소할 것 같아서 계속 이어갑니다. 그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느냐? 바로 잠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아름다움의 비밀은 잠 많이 자는 것이었습니다.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걸까요? 물론 미인은 아닌데 그냥 잠만 많은 경우도 있긴 하죠. 상자를 열자마자 푸시케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. 이걸 지켜보고 있던 에로스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푸시케에게 날아와서 화살을 찔러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. 그리고는 제우스에게 달려가서 인간 여성과 결합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합니다. 여러 인간 여성들과 단연간의 연애 경험이 있던 제우스는 뭔가 찔렸는지 아프로디테에게 둘을 용서하는 건 어떻겠냐고 넌지시 권유합니다.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지요? 결국 아프로디테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기로 합니다. 제우스는 즉시 헤르메스를 보내 푸시케를 올림포스로 데려와서 신들의 음료 넥타를 먹입니다. 복숭아 넥타, 포도 넥타 할 때 그 넥타가 여기에서 왔습니다. 이로써 푸시케는 신들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마침내 에로스와 백년 해로하게 됩니다. 얼마 안 가 둘 사이에는 딸이 생기는데요. 딸 이름이 헤도네, 즉 기쁨이라는 뜻입니다. 딸 있으면 참 기쁘잖아요. 얼마 못 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푸시케는 그리스어로 정신, 영혼을 뜻하는데 이걸 영어식으로 읽으면 사이크입니다. 그래서 심리학을 사이컬러지라고 하죠. 사이코, 사이코패스 이런 단어들이 바로 푸시케에서 온 말입니다. 여기서 에피소드를 마치기 전에 혹시나 푸시케의 두 언니는 어찌 됐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
혹시 계실지 몰라서 알려드리면 언니들은 자기들도 푸시케처럼 팔자 한번 바꿔보자고 절벽에 올라서 서풍의 신 제피로스를 기다립니다. 그러자 과연 바람이 불더니 진짜 몇 번 등장 안 하는 정말 귀한 단역 전문 제피로스가 나타나긴 하는데 두 언니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절벽 위에서 몸을 던진 순간 제피로스는 손을 싹 빼버립니다. 두 언니는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사라져 버리죠. 그러게 마음을 좀 곱게 쓰지.